자, 이게 작년 그리고 약간 올해 느낌에서는 고1에서 자, 여러분 내신이라고 해도요. 우리의 사고력, 생각하는 힘과 암기력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고1이 됐을 때 사고력에서 예전에는 뭘 물어봤냐면 화법과 작문이라는 걸 물어봤는데 화법은 말하기 듣기고요. 작문은 쓰기거든.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이대로 거의 고1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중3, 중2에 이걸 내려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좀 배우셔야 되고 특히 이제 중3들 보니까 논증 구조 같은 거를 가르치는 학교들 생겨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차근차근 이제 저랑 보실 텐데 자, 이제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법이라는 거고 화법은 이제 입으로 말하는 구어체 상황들을 많이 다루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어체 힘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괄호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락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괄호 되게 중요합니다. 자, 괄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자료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반응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이 검정색 글씨들은 전부 다 언어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언어적 요소 말고도 뭐가 있냐? 언어에 준하는 요소들도 있거든. 그 준 언어적 요소나 언어적 요소가 아닌 비언어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괄호는 이렇게 준 언어적 요소나 비언어적 요소를 담고 있거든. 자, 그러면 언어적 요소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정색 글씨들. 그래서 문법에서는 이걸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자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준 언어는 뭐냐면 억양 같은 거예요. 가 이런 거잖아. 가란 얘기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억양, 뭐 장단 이런 것들이 준 언어고 비언어는 몸짓, 손짓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좀 출제가 될 수, 얘네들 개념들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안녕하세요 밑에 인사말이라고 씁시다. 인사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안녕하세요면 어떠고 아니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하고 있구나가 중요하고 자기 소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제 뭘 물어보냐? 도입부에서 인사말과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한민수의 이름을 물어보진 않아. 그래서 문제 푸실 때는 파란색을 묻게 돼 있어. 파란색 글씨를.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당연히 계속해서 여러분 혹시 그림을 아십니까? 자, 뭐 했어? 물어봤죠. 그럼 봐.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청중과 소통하고 친구들 바라보면 잠시 기다린다는 반응을 보는 거죠. 반응을 보고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청중과 소통하고 반응을 보고 있다.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 그림은 일본의 렌니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일단락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건 뭐니? 몽유도원도죠. 자, 그럼 몽유도원도의 자, 작가, 현재 위치 이런 정보들을 얘기하고 있죠. 2단락 봅시다. 잠깐만. 그런데 현재 위치가 일본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인 거 자체가 문제잖아.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왜 궁금하시죠? 원인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의문의 형태로 했지. 그 이유는 물어보려고. 네, 저희 모두도 그게 궁금해서 읽어보았거든요. 자, 문제를 뭐 하고 있는 거야? 해결해봤죠.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필요성, 발표의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발표 동기는 뭐야? 문화재에 관심을 갖자예요. 그럼 봐. 몽유도원도는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소재죠. 사례죠. 그럼 소재 사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다른 나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해결한 방법을 찾아보자. 자, 책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읽어야 돼? 출처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출처 같은 게 신뢰성을 더하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순서는 없지만 발표의 소주제들은 언급되어 있죠. 자, 소주제 첫 번째는 뭐니? 문화재 현황이요. 두 번째는 뭐니? 반출 유형이요. 세 번째는 뭐야? 대응 방안이요. 다시 한번 현황, 두 번째는 반출 유형, 세 번째는 대응 방안. 자, 4단락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까요? 물어봤고 화면 3을 가리키며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16만 점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봐봐. 화면상 뭐겠어요? 현황이나 통계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 거고. 5단락. 자, 이 문화재들은 어떻게 세율로 나가게 된 것일까요? 라고 두 번째 소주제인, 자, 봐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현황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유죠. 또는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있었던 문화재의 현황, 그 다음에 유형,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것 같거든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불법이라는 거죠. 봐봐. 힘줄만 말하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 준언어죠. 그럼 준언어적 표현을 쓴 이유는 뭐야? 강조예요. 약탈, 절도 등이고요. 둘째는 뭐라고? 합법적으로 반출된 경우. 선물 같은 게. 그리고 이 밖에도 아예 알 수 없는 게 있어.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죠, 사실은. 불법과 합법과 알 수 없는 거. 자, 그러면 6달러.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결할 거야? 자, 소물티 3. 대응 방안이죠. 그래서 현황 제시했고 이유 유형 얘기했고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대응 방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문학이 아닌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필기하고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저랑 연습하시다 보면은 문학이 아닌 것들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실 거야. 우리 금방 끝나요. 5분 안에 끝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필기 좀만 하시고 얘는 백지복습 따로 안 시킬게요. 과제만 부지런히 해오시고 한 10일 뒤면은 시험이잖아. 부지런히 과제들 문제 풀어주세요. 자, 대응 방안이 있는데 7번째 대응 방안. 첫 번째 방법이야. 문화재 한수와 현지 활용이요. 자, 그래서 해외에 있는 걸 다시 가져오는 거. 다시라는 게 봐봐. 환이겠죠. 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환수야. 환수 방법은 뭐냐? 정부가 할 수 있다는 거야. 1-1 정부 간의 교섭. 두 번째는 기증. 세 번째는 대여. 네 번째는 차라리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섭을 해.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죠. 기증받을 수도 있죠. 대여받을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죠. 8번.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자, 검지를 들어올린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이 첫째는 일 지시하는 것 같거든. 자, 이런 거는 뭐야? 대답 잘했어요. 누가 방금. 비언어적 요소예요.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비언어적 요소. 첫째는 뭐야? 교섭하라는 거야. 아까 나왔죠. 뭐라고? 교섭하라고. 정부가. 실제 사례. 예시로 근거 들었죠.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1966년 천여점을 돌려받은 게 그렇다는 거고, 그럼 사례가 1번 1966년, 2번은 2011년이죠. 자, 9번. 둘째도 있대요. 기증. 아까 얘기했었던 첫째 교섭 통해 도서받는 거고, 두 번째 기증 있죠. 예시가 나왔네요. 경남대 1996년 일제감정의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수집한 문화재 중에 일부를 일본 대학에서 받았다. 자, 세 번째는 아까 나왔죠. 어디 있었어? 대여받기가 돼 있겠죠. 2005년 외관 수도원이 독일의 한 수도원으로부터 영구대여 형식으로 가져왔대요. 사례 있겠습니다. 경제전선 합천이 그렇대. 자,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아까 네 번째 방법 있죠. 얘는 단원을 끊지 않고 여기 나와 있었던 구입의 방법 네 번째 방법까지.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이고 김시민의 선무공신 교소라는 게 사례로 들어가 있군요. 자, 마지막 11번 11달락 이제. 자,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외에 있었던 문화재가 들어왔고 화면 10번인데요. 봤더니 이것도 통계 자료겠죠. 그 효과죠. 자, 12달락. 환수 묻지않게 중요한 게 현재 활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이런 거죠. 자, 그럼 환수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뭐? 현재에서 활용돼 보자는 거야. 자, 현재 활용을 어떻게 쓸까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 해결 방법 첫 번째죠. 해법 1 뭐다? 상시 전지실 생계로 지원한다구나. 자, 그러니까 어디였지? 메트로폴리탄이었나? 뭐마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메트로폴리탄이었을 거예요. 뉴욕에 있는 엄청 유명한 미술관, 박물관이 있는데 메트로폴리탄에 전 세계의 뭐들이 있었어요. 방고 그림도 많고. 근데 그 중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만든 방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아마 기부금도 넣고 물건도 사다 놨겠죠.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한국관인가 있었을 거야. 그게 아마.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우리가 돌려받지 못한 다음에 야, 그럼 니네 나라에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어 줄 테니까 전시관에 우리 거를 전시라도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상시 전시 생기로 하거나 문화재가 보존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 지원. 우리나라 게 아니니까 뭐 대충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거 좀 관리 좀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죠. 자, 이제 마지막 몇 달락이냐 이제. 너무 많다. 13달락. 요약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13달락. 자, 이제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래. 지금까지 내용들을 요약을 쫙 했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이러해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주장 펼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인사하면서 끝나는 내용까지 들어와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아마 수업을 들어보셨으니까 아마 예상 문제나 이런 데서 좀 익숙하지 않았던 선지들이나 내용들이 좀 눈에 보일 거야. 보통 파란색으로 선지들이 구성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구성된 선지 단어들이 판단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